안녕하세요. 미미의 꿈꾸는 다락방 책 읽어주는 미미입니다. 작은 아씨들 그 16번째 이야기 바람 부는 쓸쓸한 밤. 베스가 갑자기 열병에 걸렸다. 엄마가 안 계신 동안 이 일은 정말 큰 사건이 아닐 수 없었다. 매기는 휴가를 얻어 집안일을 해나갔지만 걱정이 되어서 견딜 수가 없었다. 엄마에게 편지를 쓸 때 베스가 아픈 것을 알리려 했지만 한나 할머니가 강력하게 이런 일을 어머니께 알려서 걱정을 끼쳐드리면 절대로 안 돼요. 어머니뿐만 아니라 환자이신 아버지께까지 영향을 미칠 거예요. 그 때문에 병세가 나빠지면 그 일이야말로 돌이킬 수 없게 돼요. 라고 주장했다. 그렇기 때문에 잠잡고 있는 것도 괴로운 일이지만 알리는 것도 할 수 없었다. 다시 생각해보니 할머니의 말이 맞는 것도 같았다. 의사인 뱅스 선생님을 불러 주사를 놓게 하고 약을 받고 소독하는 방법을 자세히 배우기도 했지만 대부분의 일은 한나 할머니가 척척 알아서 하셨다. 어린 에이미에게 옮으면 안 되기 때문에 에이미는 당분간 대고모님 댁에 가 있게 했다. 방해꾼처럼 되어서 쫓겨나는 건 싫어. 에이미는 그렇게 우겨댔지만 문병을 와 있던 로리가 자, 에이미는 영리하니까 다른 사람 말을 잘 들을 거야. 그렇게 하면 내가 산책하러 갈 때 데리고 갈게. 그리고 함께 영국도 보러 가고. 라고 하자 정말? 하고 눈을 반짝이더니 겨우 승낙했다. 조는 낮이나 밤이나 베스 옆에서 간호를 했다. 얌전한 베스는 병을 앓고 있으면서도 결코 버릇없이 굴지는 않았다. 인내심이 많아 참을 수 있는 한은 고통도 꾹 참아냈다. 그러나 열이 높아지면 쉰 목소리로 짤막짤막하게 헛소리를 했다. 베스는 꿈속에서 그 작은 피아노를 치고 있는 것이 분명했다. 이불 위에서 손가락을 움직이며 가라앉은 목으로 자꾸만 노래를 부르려고 했다. 그것은 간호하는 사람에게 있어서는 애처로워서 견딜 수 없는 모습이었다. 옆에 있는 사람의 얼굴도 알아보지 못할 정도였다. 언니들의 이름을 잘못 부르는가 하면 안타까운 듯이 엄마를 찾는 일도 있었다. 뱅스 선생님이 매일 와서 치료를 해주었지만 베스의 병세는 조금도 좋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았다. 조는 걱정이 되어서 말을 꺼냈다. 저 매기 언니, 할머니가 뭐라고 하셔도 이젠 엄마한테 알려야 하지 않을까? 글쎄, 어떻게 해야 좋을지. 매기도 침통한 얼굴로 생각에 잠겼다. 어느 날 밤 할머니에게 자신들의 생각을 솔직하게 이야기하자 설마 별일이야 없겠지만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하고 한나 할머니는 고개를 떨구었다. 의자에 앉아 바느질을 하던 매기는 자기도 모르게 커다란 한숨을 쉬었다. 바느질감 위로 눈물이 뚝 떨어졌다. 지금까지 자기가 돈으로 살 수 있다고 생각했던 행복보다도
훨씬 귀한 것은 건강과 평화라는 것을 매기는 새삼 깨달았다. 어둠이 깔린 방에서 계속 베스 옆에 앉아 시중을 들던 조는 병으로 괴로워하는 동생을 바라보며 베스가 얼마나 마음씨 곱고 얼마나 여러 사람들에게 사랑받고 있는지 알게 되었다. 한편 에이미는 대고모님 댁에 가서도 신세만 질 뿐 별다른 도움을 주지는 못했다. 대고모님도 에이미가 썩 마음에 들지 않았던 모양이다. 아직도 집에 가면 안 돼? 로리가 집안 형편을 알리러 올 때마다 에이미는 그렇게 물었다. 그래서 달래주려고 산책을 데리고 나가기도 했지만 로리에게 있어서 그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다. 로렌스 할아버지는 자신을 즐겁게 해주던 병든 소녀가 생각이 나 피아노에 자물쇠를 채워버렸다. 우유 배달부와 빵가게 아저씨, 정육점 아주머니도 다들 베스의 병세를 물었다. 무척 내성적이고 얌전한 베스가 어떻게 이렇듯 많은 사람들과 친하게 지냈는지 놀랄 정도였다. 12월 1일은 살을 내는 듯한 바람이 불고 눈까지 내리는 차가운 겨울날이었다. 그날 뱅스 선생님은 오랫동안 베스를 진찰하고는 뭔가를 깊이 생각하는 것 같았다. 그리고 나서 낮은 목소리로 곁에서 시중 들고 있는 한나 할머니에게 말했다. 만약 마치 부인께서 남편의 곁을 떠나도 괜찮다면 불러오는 편이 좋을 것 같군요. 할머니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입술이 떨려 말이 나오지 않았던 것이다. 매기는 그 말을 듣자 갑자기 손발의 힘이 쭉 빠져 의자에 털썩 주저앉고 말았다. 조는 새파랗게 질려서 한동안 그 자리에 계속 서 있다가 거실로 뛰어갔다. 그리고 책상 속에 전보 용지를 꺼내 외투를 제대로 거칠 사이도 없이 눈보라 속으로 뛰쳐나갔다. 조가 돌아와 외투를 벗고 있는데 로리가 한 통의 편지를 들고 와 아빠의 병세가 좋아졌다는 소식을 전했다. 로리는 조의 표정이 어두운 것을 눈치채고 물었다. 왜 그래, 조? 베스가 많이 아파? 지금 엄마한테 전보를 치고 왔어. 어, 그래? 많이 아픈가 보구나. 의사 선생님이 엄마를 부르는 게 낫다고 하셔서. 베스의 혼수 상태는 계속되었다. 모든 소동도 슬픔도 모르는 채 베스는 침대에 계속 누워있었다. 장밋빛으로 곱던 뺨과 언제나 얼굴 가득 담고 있던 미소가 좌치도 없이 사라져 무표정한 베스는 숨만 답답하게 헐떡일 뿐이었다. 베스, 죽으면 안 돼. 모두의 가슴에 그 기도만이 가득했다. 그러나 그 말을 입 밖으로 내기에는 무서운 기분이 들었다. 정말 죽을지도 모른다는 생각 때문에 베스는 가끔 눈을 뜨고는 물 하고 말했지만 그 입술은 바짝 말라 잘 알아들을 수 없을 정도였다. 이런 베스의 상태를 본 의사 선생님은 밤중을 넘기면 좋아질지 나빠질지 상태가 변할 테니
주의하라고 당부했다. 침대 양쪽에서 계속 지켜보고 있던 매기와 조는 벽시계가 울릴 때마다 자기들도 모르게 서로 얼굴을 마주보곤 했다. 한나 할머니는 녹초가 되어 소파에 잠들어 있었다. 이날 밤의 일을 자매들은 평생 잊지 못할 것이다. 오싹오싹 죄어오는 그 무서운 중압감을. 하나님이 베스를 구해주시면 난 앞으로 두 번 다시 불평 따윈 하진 않을 거야. 난 평생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겠어. 매기와 조가 작은 목소리로 진지하게 말했다. 바람소리가 애달프게 자매의 가슴에 스며들었다. 다음날 아침 일찍 전보를 받은 마치 부인이 허겁지겁 집으로 돌아왔다. 아, 엄마. 엄마의 모습을 보았을 때 자매들은 백만 대군을 얻은 듯 마음이 든든했다. 그때의 기쁨과 슬픔이 뒤섞인 모습을 무엇이라 표현해야 하는지. 이상하게도 베스는 전날 밤부터 열이 조금씩 내리기 시작했다. 베스, 엄마가 돌아오셨어. 엄마가. 잠시 베스가 눈을 떴을 때 모두를 그렇게 소리쳤지만 베스는 심한 열로 쇠약해져서 알아듣지 못하는 것 같았다. 다만 엄마가 손을 꼭 잡아주자 희미하게 미소 짓고 나선 다시 잠이 들었다. 확실히 베스는 점점 좋아지고 있었다. 마치 부인이 돌아오고 베스의 병도 차차 나아지자 어두운 집안에 한 줄기 밝은 빛이 비춰오는 것 같았다. 한나 할머니는 기쁨을 감추지 못하고 여행에서 돌아온 마치 부인을 위해 깜짝 놀랄 정도로 훌륭한 아침 식사를 준비했다. 아빤 좀 어떠세요? 매기가 진지한 눈빛으로 엄마를 바라보았다. 아직 완쾌되려면 시간이 좀 걸리겠지만 그래도 이젠 걱정하지 않아도 괜찮다. 마치 부인은 모두를 안심시키려는 듯이 말했다. 집에서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동안 에이미는 대고모님 댁에서 우울한 나날을 보내고 있었다. 대고모는 이 어린 조카딸을 귀엽다고는 생각하고 있었지만 결코 응석을 받아준다거나 하는 일은 없었다. 아이들은 예의 범절을 잘 지켜야 한다는 것이 대고모님의 생각이었다. 에이미는 매일 접시를 닦지 않으면 안 되었는데 컵과 찻잔 등이 반짝반짝해질 때까지 닦아야만 했다. 방 청소나 앵무새 폴리에게 먹이를 주는 일도 에이미에게 맡겨졌다. 또 에이미는 하루에도 수십 번씩 계단을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다리가 불편한 대고모님의 심부름을 해야만 했다. 귀찮은 일이 전부 끝나야 겨우 자기 공부를 하거나 놀 수 있는 시간이 허락되었는데 그러나 그것도 한두 시간뿐. 점심 식사 후 에이미는 대고모님에게 큰 소리로 책을 읽어드려야만 했다. 로리가 약속대로 몇 번이나 에이미를 데리고 산책하러 나가주었고 연극에도 한 번 데리고 가주었지만 글도 매일 읽는 것은 아니었다. 저녁 식사 후엔 대고모님이 자신이 젊었을 때의 이야기를
지루하게 늘어놓기 일쑤였다. 그것이 너무나 지루해서 에이미는 조금이라도 빨리 잠자리에 들고 싶었다. 하지만 얘기를 들어주지 않으면 대고모님은 금방 기분이 나빠지는 것이었다. 가정부인 에스터 아주머니가 없었으면 에이미가 이 지독한 나날들을 잘 보낼 수 없었을 것이다. 늙은 앵무새 폴리도 에이미의 화를 돋구었고 요리사도 걸핏하면 화를 냈으며 나이 많은 마부는 기가 멀었다. 에이미의 마음을 이해해 준 사람은 오로지 에스터 아주머니뿐이었다. 이 집에서 가장 에이미의 마음에 들고 또 위로가 되었던 것은 인도제의 커다란 장식장인데 거기에는 대고모님이 젊었을 때 몸을 지장했던 여러 가지 물건들이 들어있었다. 대고모님이 여기에 있는 물건들을 몸에 걸치고 사교계에 나가서 상냥하게 행동했었다니 에이미로선 도저히 믿기지 않는 일이었다. 그러나 그 물건들은 확실히 대고모님의 먼 옛날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임에는 틀림이 없었다. 비오는 어느 날 2층 방 의자에 앉아 멍하니 밖을 내다보며 이런저런 생각을 하고 있자니 에이미는 도대체 인간이란 무엇일까 하는 이상한 생각이 들었다. 그러다가 문득 베스 얼굴이 떠올랐는데 걱정이 되어서 에이미는 견딜 수가 없었다. 베스 언닌 어떻게 된 걸까? 에이미는 로리가 찾아오자 물어보면 안 될 일이라도 묻는 것처럼 입술을 떨며 작은 소리로 물었다. 베스 언닌 위독해? 그럴지도 몰라. 하지만 희망을 버려선 안 돼. 울거나 하면 안 되는 거야. 로리는 그렇게 이야기하고 에이미의 어깨를 잡아주었다. 그것이 에이미에게는 얼마나 큰 힘이 되었는지 모른다. 로리가 돌아가자 에이미는 어둠이 깔린 방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를 드렸다.